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명아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수급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최저생계비를 측정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 순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급여 대상 선정과 최저 보장 수준이 결정됩니다. 이에 최근 진행된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만 2천 원 인상된 451만 9천 원입니다. 바뀐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각 급여별 선정 기준도 변합니다. 4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135만 5,700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는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올해보다 15,547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더불어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고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경우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가 급지에 따라 올해보다 2.9에서 6.6%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로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연간 지원 금액은 올해보다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중위소득, 선정기준, 최저 보장 수준의 인상으로 복지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어려움이 다시 확인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당장 폐지하는 등 이 비수급 빈곤층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바로 위의 계층인 차상위 계층의 빈곤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 대비 약 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비수급 빈곤층은 93만 명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교육,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는 비수급 빈곤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계적 폐지만으로 현재 비수급 빈곤층이 처해 있는 빈곤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의 실태가 굉장히 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빨리 폐지하고 다양한 급여 안으로 비수급 빈곤층을 유입시키는 게 우선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책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시기를 놓고 씨름을 하기보다 최대한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정책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저생계비보다도 소득이 적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빠른 정책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터키에서 열린 2017 삼순 데플림픽 대회에 참가했던 대한민국 선수단이 귀국했습니다. 역대 최대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순위 3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명아 기자입니다. 2017 삼순 데플림픽 대회에서 종합 3위의 성적을 기록한 대한민국 농아인 국가대표 선수단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터키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선수단은 7월 18일에서 30일까지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총 52개의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하고 3회 연속 종합순위 3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달성한 선수들은 각 종목별로 경기를 마치고 순차로 입국해 8월 3일 모든 선수가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해단식에는 김봉렬 선수단장을 비롯해 볼링, 수영, 유도, 축구 등 4개 종목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다양한 종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선수 모두들 보면요. 메달이 있고 메달이 없고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기는 이긴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농아인 국가대표 선수단. 터키에서 우리나라의 농아인 스포츠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준 선수단 모두를 향한 관심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한국 휠체어 육상 김규대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IPC 육상 선수 자문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임기는 2017년 8월 1일부터 4년으로 2021년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김 선수는 2008 베이징 패럴림픽에서 계주 동메달을 시작으로 2012 런던 패럴림픽에서 1500m 동메달, 2016 리우 패럴림픽에서는 마라톤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 선수는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관련해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 선수들의 목소리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육상에 대해 힘을 쏟아 누군가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에게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공공형 노인 일자리 2,900개를 더 만들고 이 활동 수당도 인상합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화성에서 문화해설사로 일하고 있는 이영호 할아버지. 그렇게 효자였으니까 정조대왕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 정조대왕. 80을 넘긴 연세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즐겁기만 합니다. 집에서 있으면은 그 뭐 고민만 하고 이제 외롭고 쓸쓸한데 나오면은 그냥 활동성 있게 뭐 어른이든 누구든 만나면은 미소 지으면서 그냥 재미있게 얘기하고. 할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문화해설사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로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총 30시간 일하면서 22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신청자가 넘쳐나 몇 년간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한 200~3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많이 몰리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정적으로 90명에 대한 어르신들에게만 일자리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나머지 어르신들은 좀 더 대기를 많이 하실 거나 아니면 그 다음 연도. 정부의 일자리 추경 집행으로 14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2,900개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추가로 만듭니다. 당초 4만 8천여 개에서 5만 1천여 개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활동수당도 월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오릅니다.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시설 봉사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는 소프트웨어 코딩 강사 양성, 지역 내 소공원 조성 등 시군별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인 노노케어, 환경지킴이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2년간 매달 쪽방촌 주민과 이 서울역 일대 노숙인들에게 영양제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비타민 엔젤레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연간 1억 상당의 종합 비타민을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쪽방촌 주민과 서울역 인근 노숙인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에 따라 2년 뒤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북 영주시에서 1억 원 이상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에는 경북 영주 기독병원 서익재 원장이 아너소사이어티 영주 2호 회원에 가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원장은 오랜 시간 영주 시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이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가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북의 여름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이 봉화 은어 축제가 올해도 봉화군에서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봉화군 체육공원과 내성천 일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은어 맨손잡기와 다채로운 부대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봉화 은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축제로 3년 연속 선정된 만큼 올해는 국회 정세균 의장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일선 현장에서 국정 운영의 답을 찾고자 이 봉화를 방문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축제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시내버스와 공항버스에 청소년 요금을 내렸는데요. 이번에는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을 오는 29일부터 110원 인하합니다. 850원이었던 도내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이 교통카드 기준으로 110원 내린 740원으로 조정됩니다. 도는 지난 5월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을 성인 요금의 70%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내렸고 7월 공항버스에는 성인 요금의 30% 할인된 청소년 요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청소년 요금 할인 시리즈가 이제 완결되면 90만 경기도 청소년이 연간 약 200억 원에 가까운 교통비를 절약하게 됩니다. 손실금 200억 원은 도와 12개 시군, 버스업체가 함께 부담합니다. 학생들도 요금 인하 소식을 반깁니다. 마을버스도 평소에 자주 탔는데 가격이 인하가 된다니까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친구들한테도 많이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는 버스 할인뿐 아니라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버스 중공영제 실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버스기사 4,000명을 늘리고 1일 2교대로 근무 여건을 개선합니다. 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광역버스 2,400여 대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장착하고 6년 이내에 버스 5,600대에 후방 접근 감지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복지TV 영남방송과 경북도민일보가 제1회 포항 불빛치킨 축제엔 힙합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국가대표 힙합 레이블 브랜드 뉴뮤직의 대표 아티스트인 사니와 키드비, MC 그리 등이 출연했습니다. 특히 콘테스트 외에도 축제에서는 불꽃 축제와 함께 치킨과 다양한 먹거리 등이 함께하는 먹방 뮤직이 더해졌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본부는 낮 12시부터 5시까지는 농가 밭 등의 야외 활동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물을 자주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금정구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인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을 담은 영화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들은 오는 9월까지 제작을 끝낼 예정이며 소소한 일상을 영화로 만들어 조금 느리지만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장애인용 TV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과 관련해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1688-4596으로 하거나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서울 노원구청은 하계동에 지상 3층 규모의 하계 종합사회복지관이 오는 10월 개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관에는 장애인 주간 보호소와 작업장, 지역 아동센터, 도서관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한편 복지관 운영 위탁법인으로는 대한불교 조계정 사회복지재단이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방학을 맞아 서민자 내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맞춤형 교육에는 성공 리더십 캠프와 영어 캠프, 자기주도 학습 캠프 등이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경남도는 현재 수학문제풀이 콘텐츠 무료 제공과 독서 지원금 등 다양한 여름방학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신문 1203호에서는 광화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농성과 관련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21일 광화문 지하에 자리를 잡은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와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농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곧 5년이 다가옵니다. 특히 공동행동은 새 정부의 출범에 임기 내 장애계 3대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구체화된 답변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희망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을 체벌한 학교 교무 행정지원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징계 권고에 대한 기사입니다. 진정인인 피해자의 외삼촌에 따르면 피해자는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모 고등학교에서 직무 지도를 받았고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강하게 주의를 줄 의도였다고 하나 피해자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 모욕감을 주기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징계 조치와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2017 삼순 데플림픽에 대한 내용입니다. 7월 30일 막을 내린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금메달 18개 등 52개 메달을 목에 걸며 역대 최다 메달로 종합 3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볼링과 사격 대표팀은 각각 6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했고 태권도와 유도, 배드민턴, 육상 등에서 메달이 이어졌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 만섭은 외국 손님을 태우고 광주에 갔다 통금 전에 돌아오면 밀린 월세를 갚을 수 있는 거금 10만 원을 준다는 말에 독일 기자 피터를 태우고 영문도 모른 채 길을 나선다. 어떻게든 택시비를 받아야 하는 만섭의 기지로 검문을 뚫고 겨우 들어선 광주. 위험하니 서울로 돌아가자는 만섭의 만류에도 피터는 대학생 제식과 황 기사의 도움 속에 촬영을 시작한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기만 하는데 5.18 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세상에 알린 독일 기자와 그를 도운 한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택시 운전사. 광주 민주화 운동은 과거나 남의 이야기가 아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그리고 있는데요. 거짓으로 덮인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친구이자 형제로, 때로는 연인으로 지내던 두 남녀가 한 가지 주제로 토론을 하며 덮어두기만 했던 서로의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을 그린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 오는 8월 20일까지 드림아트센터 2관 더블K 시어터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나눔 콘서트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오는 8월 26일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 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휴가를 많이 다녀오고 계신데요. 분명히 쉬고 왔는데 왜 더 피곤한 건지 한숨 쉬어본 적 다들 있으시죠? 짧은 휴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여러 일정을 소화한 뒤 충분한 휴식 없이 바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빡빡한 휴가 일정과 흐트러진 생활 리듬은 다시 일터로 나왔을 때 쉽게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20분 내외의 짧은 낮잠을 자는 게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며칠간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시간은 평소대로 유지하면 흐트러진 생활 리듬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외국으로 휴가를 다녀오면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굶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식사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유 같은 유제품을 피하면 며칠 내로 좋아진다고 합니다. 휴가 후유증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휴가 후유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훨씬 빠른 휴가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겠죠. 꼭 알아두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2017 삼순 데플림픽에 참가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귀국했습니다. 이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장애인 스포츠에 큰 힘이 됩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